타이밍 때 배웠었어요. 타이밍이 뭐냐면 언제 최고의 바닥 때 사고 언제 최고의 일대 파는 것까지 배워서 미리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을 사는 순간 이 집은 얼마까지 올라가고 얼마까지 올라갔다 얼마까지 떨어지는가도 저한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 분석을 하는 것을 저한테 주의하셨을 거예요. 이게 집이, 빌라가 얼마, 이게 얼마짜리인 건지, 지금 요거 있는 상가가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가격 분석 수업이 있는데, 제가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라 가격 분석하는 걸 간단히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강의에 대해서도 속지 않고, 인테리어자한테 속지 않고 견적 뽑는 것도 가르쳐 드렸고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 따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뚝 벌었는데 국가가 돈을 다 가져가네. 그러면 국가에게 돈을 안 뺏기려면 나는 세법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은 굉장히 밀집하여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밀집하는 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을 과감하게 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절름발이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의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만의 무기를 가져라. 나만의 무기.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넣고 타이밍을 넣은 것도 나만의 무기잖아요. 부동산 가격 분석할 줄도 대한민국 집은 말면 이거 얼마짜리인데 다 알고 있는 거. 소장님들은 전혀 모르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95%의 사람 부동산이라면 그분들 사람들은 가격 분석을 할 줄 몰라요. 아파트만 시끄럽게만 보지 그 동네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을 계산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이면 저 부분이 가격 분석을 할 수 안다고 생각하면 판만은 나서 가격 분석 할 줄 모릅니다. 참고로 여기 투자자들이나 부동산 수학도 느낍니다. 자기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저는 40개 이상을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경험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했습니다. 책으로만 인테리어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사람을 불러서 각 그 부분 공정마다 일머리를 아니까 불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 된다고. 자, 오늘 저 강의 앞서서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할게요. 오늘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아이프가 아침에 푹 빠가지고 집을 하시면 맞춰주세요. 뭘 푹 빠가 자는 몸보신하라고 죽겠습니까? 고라니. 자, 손도 그래라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짱어를 푹 빠가 몸보신하라고 죽겠습니까? 그럼 내가 문제가 내줄겠나? 자, 삼계탕 푹 빠가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신탕? 보신탕을 어떻게 집에서 먹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기가 쉽게 어려운 거 나는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자주 먹었던 거예요. 식사리요. 에? 홍삼을 푹 빠졌다. 내가 가난했는데. 가난했다니까. 밥을 푹 빠가지고 보시네가 이게 아니잖아. 삼계탕. 아니 채널 쪽이 전부 다 개구리. 어릴 때. 몽구. 예?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를 누가 먹어요? 아니. 생각해봐. 시장에 가면 시계 살 수 있어. 아니야. 잠깐만. 반찬으로도 먹어. 아니야. 아니야. 무? 아니야. 콩나물. 아니야. 콩나물을 부룩하는 뭐라고. 김치. 자, 앞에 가릅니다. 앞에 똥구뱅이가 들어가. 똥구뱅이 이게 뭐고? 오뎅이. 봐라, 어렵지 않다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니,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우리 와이프가 오뎅을 푹 봐가지고 내가 오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오늘 오뎅을 주고 왔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오뎅국이 어땠어? 그 생선을 만들어가면서 누가 하고. 잠깐만요. 여러분하고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야기거리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저번 주에 생각납니까?
다시 기억을 하면, 여자는 왜 도망가는가 내가 논문 쓰기로 했죠. 여자는 왜 도망간다고 저번에 이야기했더니 제일 큰 일이가 뭐였어요? 오늘 세법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항상 남자는 알아야 된다. 여자는 물론 폭행이 아닌데도 도망가겠지만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가니까 꼭 남자들은 공부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쁜 여자하고 놀던 여는 시작 안 됐죠. 기억납니까? 근데 현실을 봅시다. 이제 내가 옛날에 제 밑에 일하는 아가씨들 시집을 잘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남자들을 딱 보니까 또 특징이 있어. 놀던 년이 시집 잘 갔는데 어떤 남자하고 변화하겠어요? 순진한 남자하고 변할 것 같아요? 첫째가 돈이 많고 능력이 좋아요. 딱 보니까 직업이 좋더라고요, 남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놀던 거를 칭찬하겠어요? 그 남자를 보면 너무 좋잖아. 돈도 많고 나니까 여자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가 놀던 거를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을 하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계속 놀다가 이제 놀던 애 많이 놀았어. 이제 놀다가 이제 놀던 애는 이제 더 많이 놀진 게 안 해. 그러면 이제 종교의 기회를 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종교 가면은 여자들은 보살이라 하죠. 우리는 여자들은 뭐랍니까? 본사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놀던 애는 진짜 본사님, 이제 어느 정도 놀면 본사님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놀지 않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러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제가 강의하면서 이 시간에 공부도 하는 것도 중요하느냐, 웃음이라는 거. 요즘 여기서 안 웃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 이거 뭐가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 지금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웃는 사람 다 보이거든. 그 사람들은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웃어야, 웃는다는 것은 이 몸이나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웃는, 봐봐, 아무 이야기를 해도 안 웃는 사람이 있더라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자, 오늘 체조 한번 하고 웃어야 되니까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 박주교가 만든 체조 알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손 들고. 자,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항상 이게 긍정의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사실은 제가 그랬죠. 우리 형님, 세정이 형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형님 좀 부정적이고, 결혼도 3번 했다고 얘기했죠. 왜 이렇게 우리 형님은 결혼을 3번 했다고 해서 이 속에서도 부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자. 자,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오늘 세금의 이야기인데, 여자는 왜, 여러분, 조사를 해야 된다. 여자는 왜 이혼을 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결혼도 하지만, 이혼도 왜 하냐면 세금과 이혼은 굉장히 관계 있거든. 여기 보면, 이혼할 사람이나 이혼 당할 사람도 몇 명 보여요. 그러니까, 왜 여자는 이혼을 하는가? 우리 박사님, 여자는 왜 이혼할 것 같아요? 또 돈이 없어서. 아니, 그런 문제는 아니고. 원인 중에서, 연결해 줄래? 지원아. 자, 원인 중에서 오늘 이제 설문조사를 잠깐 할게요. 자, 최근에 2016년 판례에서, 세법에서 판례입니다. 자, 내가 집이 8채가 있습니다. 8채가 있는데, 국가에서 내가 A주택을 하고 나머지를, 파는데 세금이 1억 8천이 나와요. 자, 봐. 내가 또 세법 배웠잖아. 어느 정도. 아니잖아. 내가 8채가 있으면 A를 팔면, 하나를 팔면 세금 내야 돼야 돼. 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 똑똑한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시면서요. 7채를 와이프한테 재산 분할을 좀, 이자는 준 게 아니다. 재산 분할을 주고 내가 A주택을 팔아내갖고 1억 8천을 아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팔고 3개월 뒤에 와이프 집에 들어가서 사실혼관계 또 사는 거예요. 자, 이게 2018년 12월에 벌써 또 이번에 1세대에서 사실혼관계도 있는 사람, 사실혼관계는 이혼 법률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제로 부부로 사는 사람을 사실혼관계를 합니다. 그럼 사실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법이 이번에 2018년 12월에 또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문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했지.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1억 8천만 원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1억 8천을 전화가 많이 들리니까 네. 강의를 전화를 하면 제가 신경 쓰여서 또 생각이 딱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무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결국은 이번에 바뀌면 앞으로 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살아도 우리나라 법률적 본인관계가 법률적으로 보거든요.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람이 이혼했다가 다시 들어갔더라도 판례가 이걸 추징을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말합니다. 제가 센서적으로 뵌 겁니다. 우리 저 떡집 아줌마가 36,500 주고 상가주택을 샀어요. 36,000원 해가지고 7억짜리에 됐어요. 7억 되니까 세금이 1억 한 5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당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줌마한테 여쭤, 사모님 이게 양도소리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이거 절세를 하려니까 좀 평가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혼밖에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절세를 하려도 이게 이 절세법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가르쳐 줄 건데 이 절세법인데 야 이거 이혼밖에 좀 없는데 이거 이혼하면 되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한다. 내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법에 대해서 봤으니까 1억이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냥 너무 눈치 못 나. 따라가. 내가 좋다고 다시 근데 금액이 내가 만약에 지금 양도소에 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됐다. 진짜로 이혼하기는 싫지만 또 이혼하면 영원히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 책임 못 지고. 그러면 2억이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2억이라면 이혼한다. 2억이다. 자 1억이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2억은 많고 1억은 없네요. 많이 없네. 100만 원이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100만 원이라도 난 이혼하겠다. 이거 아무도 없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오늘 세법 시간인데 세법에서는 이혼하고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세법이 있잖아. 결혼하면 우리 알죠? 결혼하면 A가 B가 있으면 뭐 5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 있잖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 세법이 아주 중요한 거 있거든요.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건 아니고 세법의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이 원리를 모르면 세법을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법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세법을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줄까 해서 세법의 원리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와 이렇게 나와요. 세법의 원리를 그림을 보면서 세법 수업을 좀 할게요. 배준씨 이거 좀 세법의 원리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다 한 장씩 다 받았나요? 다 받았나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가져가시고 이걸 어떻게 보는 것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세법에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세법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뭐냐 대한민국에서 세법에서 비과세를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과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 소장이나 투자자라는 분 외우셔야 돼요. 2011년도까지는 2개씩 빠졌는데 2011년도부터 3가지로 생겨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한번 하나씩 볼게요. 오늘 세법 시간이니까 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전환도 하면서 한번 보면서 일단 1세대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할 거예요.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내면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때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예? 무허가가 비과세를 자 한 번만 보자. 자 무허가 취득세 뭐예요? 기본적인 거 물어볼게. 무허가 취득세 얼마야? 자식끼리 얘기해. 4.6. 자 무허가 미등기 취득세 얼마야? 4.6. 자 이거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야? 1.2에서 이렇게 추측하는데 나중에 자 그럼 상가 취득세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내야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것을 1주택 취득세부터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유하고 양도하는데 세법의 원리가 있어요. 이 취득을 보는데 이 무허가를 살면서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는가? 내가 취득할 때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는가? 미등기를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는가? 이 집을 사는데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취득에 가는 겁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4.6%라는 건 일반 세율이죠. 기본 세율이죠. 누진세율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면 비과세가 안 되고 감면하는데 일반 세율을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정대상주에서 중과세 맞죠? 그러면 취득세도 이렇게 원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도 어떨 때는 비과세 받는 방법을 여러분 찾아야 되고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을
취득할 때 비과세 받는 거 있겠어요, 없을까요? 주택 취득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지금 주택 취득하는데 비과세 받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주택을 비과세를 받는 방법도 없고 감면만 받아요. 100% 감면만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에 쉬운 그 5년 안에 하면 감면되는 거 이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2018년 12월 30일까지 선주주택이라 해가지고 전용이 40이고 1억 이하는 그 감면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이번에 그 끝나고 나서 결혼하고 이번에 뭐 신혼생활 하는 거 60제곱미터 이하고 뭐 3억 이하고 이런 거 이번에 50% 집에서 감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주택을 뭘 어떤 걸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순간 이걸 비과세 받는 방법, 이것을 감면받는 방법, 이것을 일반 서울로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 어떤 거는 중과세 때문에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주택도 중과세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어떤 거? 별도고 손주라 배웠잖아. 별도고 손주 안 배웠어, 자기 땅에서. 별장, 뭐, 골프장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것들은 다 중과세 맞는 때를 맞다고. 취득세, 중과.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머리를 약간 바꾸면서 좀 생각을 할게요. 자, 네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작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를 좀 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세금의 8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세금이라는 글자 속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세금이 재산세라는 말이 글자라는 세금이거든요. 맞죠? 취득세도 세금이죠. 종합부동산도 세금이죠. 양도세도 세금이죠. 소득세도 세금이죠. 정말 세금이라는 글자에는 이 세금이라는 걸 말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세금이거든요. 이 세금에 보면 세금을 우리가 낼 때 과세 표준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 과세 표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뭐예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거래 당시에 취득당시 거래 금액으로 요즘에 하고 있죠. 시가 표준액이나 거래 당시에 금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이잖아. 1억이면 빌라를 얘기할게요. 전용 85 이하는 1.1이라는 세율이 붙죠.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냐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흑동에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 플러스 앞에 땅 위에 건물 전에 플러스 앞에 이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다 다양해요. 부동산 종류 같아요, 달라요? 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람마다 자, 다시 한번 세법에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절세 전략을 하는데 절세 전략. 자, 이 절세 전략은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잘 보세요. 절세 전략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 세법이 딱 정해지는 게 개인마다 다른데 어떤 면에는 선생님도 지금 주택이 10채가 있고 나도 10채가 있어. 근데 주택의 종류가 보유로 그 종류가 같겠어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고 목적이 다르겠다. 나고 이 주택 산 목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세법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그 전략을 세무사가 가르치지 않고 내가 찾아내는 게 세법의 전략입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도 능력에 따라 중개 능력이 틀리듯이 세무사에도 능력에 따라서 이게 세금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에서 공부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떻게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세무사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듯이 세법에서 종합 작게 내게 하는 전문가 세무사, 양도서를 작게 내게 하는 전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그 전문가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전략을 세워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이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전략을 알아야 세무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비과세 받는 건 3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한테 말 배운 거. 그리고 2011년도에 배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이 요즘에 또 이번에 또 막 가버렸어요. 이번에 2019년 2월 10일부터 거주주택 비과세가 딱 한 번만밖에 안 된다고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딱 막하면 누군가가 이게 딱 나가면 잘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국가가 가만 보겠어요? 대표 중에는 입주권과 분양권 이걸 가서 적용이 안 됐지.